윤석열에 대한 변론, 총 13차의 변론이 종료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다음 주면, 일주일여 후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차의 변론 기간 동안 저희는 무수히 많은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 지켜봤는데도 거짓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그 인원 얘기 아시죠? 1분 후에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 없이 변론 과정에서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민장애인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약자 복지를 입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 탄압하고 기만한 그 정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빈민장애인들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제출하기에 앞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저는 빈곤사연대 이원호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파면 촉구 빈민장애인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민들이, 그리고 노점상들이 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지 빈민해방 실천연대 그리고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의장이신 최영찬 의장으로부터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의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은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라 팔고 국민 팔아가며 온갖 곤모술수를 써가며 피땀 흘려 이룬 이 나라를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리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이상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점상들을 궁지로 몰아 구속하고 도시 개발을 핑계삼아 철거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을 짓밟고 현장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국민 분열을 책동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의 후광으로 당선된 서울시장 오세훈은 약자의 동행을 걸고 나와 당선된 후 악마의 발톱을 들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당연히 보장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핑계삼아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구청장이 도시개발의 핑계로 무료급식소를 철거하고 노점상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무원들에게 경찰복을 입혀 특별 사법검찰을 투입해 잔인하게 강제 철거하며 이것이 큰 성과인 양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자랑하며 도시민민 탄압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런 탄압을 부추기며 서울시 오세훈은 특사경을 투입해 노점상들을 탄압하면 구청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악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국민을 담보로 지난 3년을 망쳤고, 오세훈과 국정원 출신 동대문구청장 이필영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지방정부를 망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며 철저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분열을策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민중들의 문제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극악무도하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반성은커녕 국론을 분열시키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시키고 내란 동조범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힘이 아닌 내란의 힘을 해체하는 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노점상의 이름으로 도시빈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할 것을 헌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봄이 오는 들목에 우리 민중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의 봄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점상들은 진작부터 노점 마차에 윤석열 퇴진을 걸고 장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삼성 이재용 등과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튀김을 함부로 집어먹던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노점상을 배경 삼으며 사진 찍던 윤석열. 그러나 윤석열 집권 이후 우리 노점상들은 10년 전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고 특별사법경찰이란 제도를 통해서 노점상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석열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쪽방촌입니다. 아마 이 내란에 역시 동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V0 아시죠? 네, V0. 네, 김건희도 동자동 쪽방촌을 찾으며 쪽방을 배경 삼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왜 쪽방 주민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지 전국 최대의 쪽방촌 동자동에 위치한 동자동 사랑방의 박승민 활동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단체 동자동 사랑방 활동가 박승민입니다. 공정부와 상식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 집권 후 2년 6개월 동안 종종은 실종되고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온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어 국민은 분노하며 이렇게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3년에 이어 윤석열 집권 기간까지 팍팍한 국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800여 명의 주민들 중 70%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라 불리는 생계급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집이 아닌 방으로 평균 1.5평의 공간이 전부이며 대부분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의 비인간적인 열악한 주거 환경은 최악의 주거로 불립니다. 서울에는 동자동 말고도 4곳의 쪽방촌이 더 있습니다. 쪽방촌에는 1년 내내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개인과 기업의 후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물품 지원이 아닌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쪽방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자동 쪽방촌 또한 1970년대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이슈는 늘 들리던 이야기였고 언제나 뜬 소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 대한 개발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용산구청장이 모여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슬로건은 그토록 바랐던 믿기 어려운 일이 다가온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발표 직후부터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들이 반대에 부딪혔고, 이를 이유로 국토부는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지금까지 전혀 진척 없는 처음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동전형 공공주택 사업은 발표 후 서울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지역구 의원이 바뀌면서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바뀌어 쪽방 지역의 토지 건물주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분양권을 받게 되었고,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민간제한 도심 복합 사업을 이용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탐욕의 눈먼 투기 세력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 극빈의 국민이 처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개발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신나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들은 병원비 걱정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겠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비를 정액제해서 정률제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이 나빠 노동할 수 없게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아픈 주민이 없고 아픈 곳이 많아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아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며 진료비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과잉 진료에 대해 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지게 하지 않으면서 가난하고 아픈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비급여 항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병원 동행할 때 의사선생님께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꼭 알리고 비급여 치료는 받을 수 없다고 밝힙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도 그런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은 늦어지고 당연히 병원에 더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도 민간병원보다 과잉 진료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 유명한 대학병원을 가고 싶지만 선택진료비 몇만 원이 당장의 부담이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정부는 진료비를 정률제로 개편했을 때 10%만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식으로 소수인양 홍보하며 진료비 정률제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 10%의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진료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면 왜 그렇게 병원에 많이 다녀야 하는지,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 건강과 직결된 의료비 지원을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급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진료비 인상으로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망설이다 병을 키우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병원이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한다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과잉 진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급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병원도 공짜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연명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큰 병원을 치료받다 보면 추가되는 비급여 항복 치료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지원금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시선은 가난한 이들을 손가락질하며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교동 공공주택 사업 발표 후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공기 좋은 지방 어딘가에 모여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가난한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살고 싶고 혼자 쓰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고 벌레 없는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고 병원비 걱정이라도 없이 치료받고 싶은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주저리 없는 곳으로 손가락질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난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만 아무런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이고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입니다. 도시 최하의 빈민들이 안정된 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전호 공공주택 사업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기를, 공정과 상식적인 판결로 이 암흑 같은 시기가 하루빨리 정리되어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집권할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이들이 존중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쪽방 주민들과 함께 만든 쪽방신문이라는 것을 서울 5대 쪽방촌에 배포했습니다. 그 쪽방신문에 나온 인터뷰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쪽방과 감방. 네. 1.5평에서 2평 내외의 쪽방 주민들과 윤석열이 갇혀있는 독방은 3.75평이라고 합니다. 감옥보다 못한 쪽방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누구입니까?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되었던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을 가로막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간개발을 부추긴 윤석열이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에서 가장 또 탄압받았던 우리 빈민들입니다. 우리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홈리스 행동의 황성철 상임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홈리스 행동의 활동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왜 필요한지 홈리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홈리스 운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매년 가장 밤이 깊은 동짓날 우리는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사망자를 추모하며 홈리스 상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현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의하는 홈리스 추모제가 있는 달이며 홈리스 추모 행동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 광장과 지하도와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의 존재를 드러내고 더 이상 이 사회가 그들을 지워버리지 못하도록 싸우는 상징적인 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12월 의미를 계엄 선포로 짓밟았습니다. 경찰력과 군인을 동원해 민중을 억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계엄의 총구 앞에 막아선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절박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 중엔 집다운 집을 요구하는 목소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철거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 권리를 빼앗긴 민중들의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이자 우리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로 목표 대비 5%에 불과하며 공공임대 건설주택 또한 3만 5천 호를 공급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3,200호로 9%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공공분양주택이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공임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돈 버는 사회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정책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조 5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복지를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위험해집니다.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정착할 기회를 잃고 쪽방과 고시원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예산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 홈리스들을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생활하는 거리 홈리스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 공간은 거리 홈리스들에게 마지막 남은 공간입니다. 그마저 빼앗긴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 추운 거리로,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릴 뿐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홈리스와의 빈민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의 정부가 계속되는 한 빈민과 장애인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며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더욱 탄압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를 축소하고 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홈리스들을 공공공간에서조차 밀어내며 불심 검문을 강화해서 단속하고 처벌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홈리스들이 파면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예,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윤석열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만이었는지,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했던 또 다른 윤석열들 오세훈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우리 투쟁하는 장애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들 장애인약 교장인 김명학 교장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들학의 김명학입니다. 지난 탄핵 심판 수용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김정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2월 3일 경찰 300여 명이 국회 인근에 투입된 것을 계엄이 아닌 전정현 집회 대응을 위해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우리의 의심을 철저히 받아봤습니다. 법과 예산은 3년 내내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 온 권리들이 후퇴하고 약탈당해왔습니다. 장애인도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기 위한 탈시설 정책을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부정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출국길 지하철을 타왔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을 힘에 의해 불법 폭력 단체로 시킨 전정현은 정치권과 접근력에 의해 갈래치기 당하고 크게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수명의
활동가가 연행 듣고 수많은 후원단체가 식사 대상이 주거나 행정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막상 탄핵한 후 결론에서 전당연을 운운하며 자신이 불법 외란 혐의를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장애인의 권리를 위반하고 뒷받치며 장애인 장애인과 소수자 모두의 민주주의를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물론 윤석열의 파면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자녀의 권리가 순수하게 보장되지 않겠지만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그 누구도 배려주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첫 출발점인 점을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청구했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그리고 오세훈의 약자 복지는 시혜와 동정의 높은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약자들을 그저 배경서라 들러리서라 한 약자 복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경서지 않겠다라고 권리를 요구한 장애인들을 윤석열 정부는 가두고 탄압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예, 발언으로 마지막 발언입니다. 작년 1월이죠. 용산 참사 15주기를 열흘 앞두고 윤석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31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찾아가 집합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즉 재개발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철거민들을 거리로 내몰냈던 윤석열을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조직국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 누구나 많이 철거민들은 너무나 많은 힘듦을 겪으며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철거민들은 똑똑히 느끼고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는 부자들, 자본이 많은 이들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였구나. 그리고 그들의 국민은 부자들이었구나. 너무나 3년 동안 많이 느낀 철거민들이었습니다. 2009년 자본가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막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특공대를 투입해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용산 철거민 학살 참사 이후에도 폭력 개발은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 집과 가게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철거민에게 포크레인, 크레인, 물대포 등을 동원해 사람이 있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에게 집과 가게를 지킨 것이 죄라며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한 채 감옥으로 가두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이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요 떠들어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안을 통해 개발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빠르게 개발지구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빠르게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리고 부시고 가두고 옛날에 했던 그 폭력보다 더 큰 폭력들을 예견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겠고 빠르게 이주를 시키겠다라는 다짐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은 자신의 그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진입시켰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것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발밑에 두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노점상, 철거민 등 모든 도시빈민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철거민들의 목소리로, 도시빈민들의 목소리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따로 기자회견문 낭독하지 않고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마친 후에는 저희 대표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는 끝에 3번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사경 동원해 노점상 철거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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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쪽방주민 주거권 가로막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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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홈리스 지우기 급급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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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리를 요구한 장애인 탄압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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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인개발 부추긴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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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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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 파면 촉구 빈민장애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 3분께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국정원과